어머 어머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나면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혼란의 연속. 뭐야? 왜 밀가루 더 넣어? 이게 되게 irregular한 그런 레이어를 만드는 게 포인트다. 반죽의 상태를 봐봐. 엄청 져서 망한 거 아니야? 어떡해?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맞는 거야. 이렇게 축축해야 되는 거야, 반죽이. 얘를 저기요. 얘는 믿어야 돼. 얘는 믿어야 돼. 얘는 믿어야 돼. 어때? 왜 말이 없는 거야? 내가 불안하게. 솔직하게 말해? 진짜 맛있어. 진짜? 어쨌든 되게 우연히도 우리 둘 다 스웨덴 회사에 다니고 우리 회사도 스웨덴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그런 정말 전통적인 100년 된 회사. 언니 회사도 200년 된 회사고. 그렇지. 근데 그게 또 다르잖아. 스웨덴 안에서도 스타트업이 있고 뭐 외국계 회사 있고 한국계 회사 있고 그 회사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 정말 스웨덴 전통적인 그런 몇백 년 된 스웨덴 회사에 다니는 장단점? 특징? 뭐 이런 거 얘기해보면 우리 회사는 올해 2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이 20년 넘게 일을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 보면 참 신기해. 이 회사가 좋아서 남은 건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회사에 남은 건지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니었니?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 회사 들어가서 은퇴할 때까지 다니시는 그런 문화였잖아. 근데 스웨덴도 그게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이 조직 내에서 뭔가 조금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비슷한 직무라든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맞아. 솔직히 말하면. 맞아. 언니 말이 너무 맞는 게 우리나라는 그 호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뭐 사원, 주임, 대리. 여기에서는 약간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매니저가 있고 근데 매니저가 꼭 반드시 뭐 과장이나 팀장인 건 아니고 매니저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 피부 매니지먼트는 또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래서 나도 내 경험상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우리 회사에서 몇십 년을 일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도 그 언니가 말한 대로 그냥 일반적인 직무였어. 그러니까 막 무슨 디렉터라든지 매니지먼트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한국에서는 약간 만대, 만차 이런 말 있잖아. 만년대리 막 이렇게? 근데 스웨덴에서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맞아. 되게 오랫동안 그 직무에서 일했다고 낮게 보거나 오히려 되게 좋게 평가하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로서. 맞아. 내 친구의 엄마가 이제 타운드보르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타운드레까는 아니야. 그 사람이 되게 그 직책에서 오랫동안 일해가지고 회사 측에서 제안을 했나봐. 매니저라든지 뭐 팀 회프로 승진을 시켜주겠다 아니면 그 직책으로 가보는 거 어떻겠느냐 제안을 받았는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이 있잖아.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강단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되게 책임도 많이 져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어떤 팀을 이끌 만한 성격이 아니다라고 싶어서 그냥 그 제안을 거절했대. 타이틀뿐만 아니라 사실은 월급도 올라가잖아. 그치. 책임이 많이 주어지는 직책으로 올라가게 되면 특히 사람 책임 생기면 우리 상사가 물론 팀 내에서 책임자이지만 팀 내에 있는 각각의 사원들이 갖고 있는 업무들이 각각 다르잖아. 근데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상사가 맞아 책임을 지자기보다는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같이 해결하는 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서도 회사를 몇 년을 다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회사 한 2, 3년 다니고 스웨덴에서 이제 한 5년 다녔잖아. 그래서 그게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에서는 약간 팀장이면 같은 일을 하지만 조금 더 책임을 많이 지고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해야 되나? 물론 당연히 팀마다 다 다르고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난 내 직무에 국한해서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스웨덴에서는 내 전문 분야가 있어. 내가 그걸 되게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상사가 그거를 이제 oversee 할 수는 있지만 전문가는 나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오고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상사면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를
나한테까지 오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될 수 있지.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의 포지션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이. 근데 그게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스스로 워킹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되게 아이디어 같은 거 제안하고 그리고 되게 독립적으로 일을 하니까 그 누구랑 컴프로마이즈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맞아. 나의 그 플랜대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거고 되게 플렉시블 할 수가 있는 거지. 플래닝을 하는 과정에서도. 근데 안 좋은 점은 아프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휴가를 가야 된다거나 할 때는 항상 백업을 구해야 되고 그 백업이 임시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만 하고 떠나는 게 대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느끼기도 하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문제다. 내가 하는 일 같은 경우도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게 좀 스트래티직한 일을 많이 해. 시간적 공백이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아 사실. 막 공백이 진짜 몇 달이 되지 않는 이상. 왜냐면 어쨌든 내가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채찍질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는 한 나는 잠깐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정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거라면 한 사람이 온전히 스페셜리스트인 거는 좀 좋은 배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출퇴근 규정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는 이거는 근데 코로나 전에도 그랬었어. 근데 이제 재택근무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뭐 휴가 같은 것도 내 직무만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휴가도 뭐 내가 내고 싶을 때 내면 되고 미리 말만 해주고 이제 업무 처리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원격 근무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 코로나 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요일을 아무 때나 자기가 편한 대로 정해서 그 미리 공지만 하면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재택근무가 거의 이제 주가 되고 코로나 시기가 점점 이제 끝을 향해 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회사를 나가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규정을 해놨지만 그 요일조차도 저희가 재택근무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항상 말만 잘 하면 굳이 물리적인 장소에서 만나야 하는 미팅만 아니면 재택근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막 또 엄청 딱 스트릭트한 게 아니니까 이날은 꼭 나와야 돼 이런 게 아니니까 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렇게 주 2일제로 해놓긴 하지만 그렇게 또 스트릭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유만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한다면 아무도 막 그것 갖다 막 눈치 주고 그런 사람 없는 것도 뭐 어떤 업무가 같이 해야 하는 업무인데 누구 때문에 지연됐다고 해서 막 그거를 콕 집어가지고 민망을 준다든지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사가 나서서라도 되게 나쁘게 맞아. 이래라 저래라 하시기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더 큰 것 같아. 맞아. 근데 먼저 일이 터진다? 그때도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는 우선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맞아. 더 크고 그게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victimiza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범인을 찾자 막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를 묻는 거 물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뭐 이런 게 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는 좀 장단점으로 왔던 게 얼마 전에 언니한테 말했었잖아. 맞아. 난 누구 잘못인지 아는데 잘못인 사람도 그도 알고 나도 아는데 우리 둘 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 사람은 그냥 이름을 얘기한다? 뭐 누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날카롭게 말이 가거나 그러진 않아. 그치.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헨릭이 이거 했다. 헨릭이 이거 해서 이 문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 데이터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건 정보인 거야. 그냥 정보. 근데 또 막 그것 갖다가 뭐 까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뒷담화 하긴 하겠지. 근데 어쨌든 앞에 대고는 얘기 안 해. 그치. 그치.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치.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반대로
우리가 까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책임 전가도 되게 잘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불 끄는 사람 따로 있게 돼요. 맞아. 마이 스토리 래. 근데 그래서 여러모로 장단점인 것 같아 내가. 아니 근데 말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장점이 단점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맞아, 장점이자 단점인 게 너무 많아. 아니 우리 처음부터 얘기할 때 스웨덴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장점과 단점에 대해 우리 장점부터 시작했는데 막 단점으로 되고 막 장점이 막 단점일 수도 있고 너무 양면성이 강해. 양면성이 강해. 이게 진짜 그래서 스웨덴에서 말하는 러고 그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우리 막 여름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 스몰란드에 불 났었는데 소방관들이 휴가 가가지고 막 소방관 부족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 그건 좀 위험하다. 그런 지책은 진짜 딱 배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런 게 한두 번이야. 진짜. 그러니까 의사도 휴가 가가지고 뭐 수술도 미뤄지는 판국에. 맞아. 그래서 사람 죽고 막. 제일 빠른 진료 시간이 막 7월이래. 지금 아직 4월인데. 지금 4월인데. 현실. 현실이야. 우리 웃고 얘기하지만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이지 이게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거든. 아니 우리가 계속 단점만 얘기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 비할 것도 없어. 그냥 객관적으로 일이 좀 칠해. 그거는 사실 업계마다 다르고 내 업계가 좀 덜 칠한 편이기는 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한다? 진짜 너무나도 칠하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약간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라 그러잖아. 근데 그게 좀 강요되지 않는 분위기여서 맞아 막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사람들이 막 목숨 바치지 않고 연봉 협상 같은 것도 여기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난 내 할 말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비단 연봉 협상뿐만 아니라 너가 상사여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야 너 이런 건 좀 고쳐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분위기 너무 좋아. 그리고 나도 내가 얘보다 상사여도 얘한테 함부로 못 대. 그거는 맞아. 당연한 거지. 그래서 내가 업무적인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 단 얘가 조언을 구할 때 아니면 얘가 뭐 나한테 발표를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맞아. 이런 분위기가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도 그게 사실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이 여기서 하는 역할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운더리를 잘 지키면서 너가 이 부분에서는 전문 분야니까 너가 이거 부분에서 나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는 부족하니까 라는 인정이 항상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 안 꼽게 생각하면서 막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게 나도 진짜 편한 것 같아. 맞아. 나이 같은 거 진짜 안 물어보는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잘 물어보진 않는데 대체적으로 알잖아. 뭐 대졸 공채 막 이런 식으로 뽑으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는지 알잖아. 근데 그게 되게 하등에도 중요하지 않아. 스웨덴에서는. 적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것 같아. 디렉터인데 30대인 사람들도 있고. 맞아. 뭐 그냥 일반 스페셜리스트인데 뭐 그 은퇴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진짜 하등에도 중요하지 않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휴가 많은 거. 휴가 기본 한 25일에서 35일 사이잖아 보통. 난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너 얼마인데? 난 35일. 나는 25일인데 추가로 4일이 더 있고 그냥 휴가이긴 한데 그냥 이름만 좀 다른 거야 그냥. 우리도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스웨덴 회사 생활 처음 할 때는 진짜 모든 게 신기했지. 이거 휴가 일수가 25일이라고?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일할 수 있다고? 자유롭게? 어머 퇴근을 4시에 할 수 있다고? 어머 과일도 줘. 그런 것들 막 너무 좋고 신세계고 9년차 되고 이제. 맞아. 너는 5년차? 맞아. 되고 하니까 이제 장점이 이제 더 이상 장점이 아니라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일상이 돼버리니까 고마움을 많이 못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단점들이 이제 너무 부각되어 보이기 시작하는 맞아. 거야. 배부른 소리 하는 거지 뭐. 맞아. 또 한국인 알지? 한국인 패치해가지고 그 근면 성실함. 맞아. 책임 K 한국인 책임감 강하고 그런 거 노려보지 못하고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맞아. 그러니까 조금 밀어붙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지쳐가지고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언니는 처음 회사 왔을 때 기억나? 처음에 너무 긴장 많이 했어. 왜냐면 그때는 스웨덴어가 지금만 그 자연스럽게 고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언어를 3개를 써야 했었거든. 스웨덴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거기서 오는 되게 부담감이라든지 그 에너지 소비가 많았던 것 같아. 업무 말고도 그냥
나도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 그게 없었지. 요령이 없었지. 그 회사 안에 사실 정치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을 초년생에 배웠던 거고. 나는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는 패션 회사다 보니까 건물도 너무 안에도 너무 예쁘게 해놓고 막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면 부엌이 있어. 부엌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그 되게 진짜 바처럼 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뒤쪽으로는 전자레인지들이 있고 이렇게 바 테이블이 있어. 거의 과일이랑 크네케랑 우스트랑 있고 막 그리고 알잖아. 스웨덴에서 물 다 공짜인데 물도 나오고 소다도 나오는 거. 그치. 그런 게 다 난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그치. 신세계지. 막 대박. 그리고 이제 일을 하려고 여는데 이거는 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좀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우리나라로 치면 오리엔테이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같은 게 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어. 내 친구도 막 호엠이나 뭐 클라르나 막 이런 데 다니는 애들 보면 내가 다녔던 회사는 그런 게 없었거든 좀. 그래서 약간 우왕좌왕 뭐지? 나 이제 뭐해? 막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약간 한국은 또 그런 게 있잖아. 인트라넷이 탁탁탁 있고 막 그런데 교육 받는 기간이 또 있잖아. 맞아. 교육기간도 있고 연수기간 막 이런 거. 그리고 너무 잘 뭐든지 다 서식이 있잖아. 막 맞아, 휴가 맞아. 내는데 막 서식이 있고 막 그런데 막 다 막 중구난방 대충 막 여기 그냥 메일 하면 돼. 어. 나 이때 휴가 내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렇게 메일 보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메일 그것도 그냥 말로 일단 해. 그냥 나 그래 메일로 일단 보내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진짜 나는 또 충격이었지. 막 나도 충격. 막 이런다고? 이러면서. 나도 충격. 스웨덴 회사 처음 왔을 때 그 문화 충격의 일환으로 그것도 첫날이었어. 이제 인사를 시켜주러 돌아다니는데 좀 한국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부문장 되게 높은 사람 이렇게 신입사원한테 인사하면 부문장님 방에 톡톡 이렇게 조심히 들어가서 이름은 뭐라고? 그래 어느 학교 나왔지? 그래 들어가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스웨덴은 직책의 높낮이를 떠나서 그냥 다 막 안녕 그래 뭐 내 이름은 뭐고 내 취미는 뭐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진짜 친구 소개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디자이너였는데 그분이 인사를 했는데 애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한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애기가 디자인 테이블에서 이렇게 다리 대롱대롱 이렇게 하면서 앉아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 안녕 뭐 내 이름은 이에릭이고 얘는 내 역 같은 인턴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 맞아. 스웨덴에서 애기 회사에 데리고 오는. 나도 그게 진짜 충격이었어. 나도 이제 회사 처음 입사해가지고 그 상사가 나를 회사 한 바퀴 쭉 돌아가면서 여기 이 부서에서는 여기 누가 일을 하는데 같이 가서 인사하자 하면 이제 거기서 뭐 자기소개할 때에도 나는 뭐 개 키우고 개 이름은 뭐 몰리야 그리고 나는 뭐야 허트본 그냥 시시콜콜한 자기소개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자기 직책, 직무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하고 좀 그런 되게 자연스럽게 회사 사람들 만나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게 나도 참 신기했고 회사 이제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상한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정체모로 낑낑대는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이제 고개를 딱 돌렸는데 아니 동료 한 명이 개를 이제 안고 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거 내가 키우는 개야 인사해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놀랐어 그때. 와 되게 문화가 엄청 다르구나. 재밌다,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어. 근데 그게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어. 어느 선만 잘 지킬 수 맞아. 있잖아. 뭐 매번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 까먹었다. 스웨덴 회사의 장점. 사람들 많이 물어보는 거. 뭐? 스웨덴어 못해도 일할 수 있냐고. 근데 이거는 좀 전문직의 하나인 것 같아. 그래? 나는 전문직 아닌데 난 영어로 하잖아. 근데 너 스웨덴어 할 수 있잖아. 네가 아예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그런데 약간 이벤트성으로 하지. 스웨덴.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 예전 상사 작년에 그만둔 그분은 스웨덴어를 아예 못했어. 근데 그게 그 회사의 공용어가 뭔지에 따라서 다른데. 그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너는 공용어가 영어잖아. 그치. 우리는 공용어가 스웨덴어거든. 그니까. 근데 그게 또 그 업계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게 나는 전 회사도 지금 회사도 그 리테일이니까 영어로 일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서플라이어들이나 아니면 리테일러들 다 외국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요 고객층이 다 스웨덴 안에 스웨덴이고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스웨덴어로 덴마크 사람이랑 노르웨이 사람이랑 소통할 수 있잖아. 물론 난 진짜 여전히 덴마크어를 정말 너무 힘들지만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힘들어서 영어로 하지만 나 전에 다니던 회사 CEO가 덴마크인이었는데 맨날 덴마크어로 얘기해가지고 나 진짜 계속 와? 뭐 이러면서 근데 노르웨이어는 진짜 잘 들려. 나 노르웨이어 너무 좋아. 노르웨이어는 거의 이거 스웨덴어인가? 디알렉트인가 싶을 정도로 맞아. 디알렉트 같은 느낌이 강하지. 단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진짜 훨씬 장점이 많고 맞아. 나는 진짜 회사원으로 일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난 스웨덴에서 일할 것 같아. 한국이랑 스웨덴을 두고 봤을 때 다른 그 어떤 나라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스웨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다른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만두게 될 것 같아. 뭔가 나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좀 궁금한 게 있어. 직접 진짜 경험을 해봐서 얼마나 다르고 어떤 게 정말 더 좋은지 어떻게 정말 덜 안 좋은지 나한테 있어서. 왜냐면 누구나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좋은 게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좋고 싫은 게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나는 해보고 싶다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언니한테 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언니 친구 한국에서 일해본 친구가 한 얘기들을 귀담아 듣되 너무 믿지는 마. 왜냐면 너무 회사 바이 회사고 또 사람 바이 사람이고 우리는 경험을 해봤자 같은 경험을 해도 느끼는 생각은 또 다르고 그런 거잖아. 맞아. 경험이 많아야 비교할 대상도 생기고 나한테 뭐가 더 잘 맞는지 우리가 옷 고를 때도 여러 가지 옷 입으면서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처럼 이제 그런 많은 옵션들이 생기게 되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도 많아지니까 근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하지 확실히.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맞아. 오늘 이야기는 다 한 거야.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어. 언니는 10년치의 빅데이터가 쌓이고 나는 5, 6년치의 빅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할 말은 무궁무진한데 그냥 여기서 일단 끝내고 우리 좀 열심히 된 것 같아서 약간의 걱정이 생기긴 하는데 약간 지금 말이 되기 시작했지. 내 말이 맞지? 내가 말도 안 되는데 이랬는데 막 말이 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 좀 형태가 만들어져 가네. 우리는 이거를 이제부터 지금부터 스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스콘이라고 주장하면 돼. 지금 벌써 반죽이 좀 녹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어. 이거 냉동실에다 잠깐 놓을 거야. 손에 들어가요. 자, 어떻게 한번 이제 먹어봐? 드셔보세요. 조그만 거 할래. 그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가 딱 기대했던 내가 딱 원하던 맛이야. 완전 성공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다행이다.